앞에 지나간 작품들의 표현과 기법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화면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에서 본 작품들의 표현과 기법의 차이점을 앵그르의 작품 세계와 함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9세기 초 프랑스 파리, 유럽 예술의 중심이었던 이 도시에서 두 개의 거대한 물결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완벽한 이상을 쫓는 차갑고 이성적인 고전주의였고, 다른 하나는 격렬한 감정과 개인적인 상상력을 중시하는 뜨거운 낭만주의였죠. 그리고 이 두 거대한 흐름 사이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전주의의 마지막 수호자이자 낭만주의의 비밀스러운 유혹에 빠져들었던 천재 예술가, 바로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입니다. 오늘은 그의 작품에 새겨진 완벽한 선을 따라가며 그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는 불멸의 아름다움을 창조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앵그르의 이야기는 그의 스승, 신고전주의의 거장 자크 루이 다비드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비드는 엄격한 규율과 이상적인 형태를 강조하며 앵그르를 고전주의의 후계자로 키워냈죠. 앵그르는 다비드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그에게 그림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것이었죠. 20대 초반, 앵그르는 프랑스 정부의 장학금을 받고 1806년 26세의 나이에 로마로 떠납니다. 이탈리아에서 앵그르는 평생의 우상인 라파엘로의 작품과 마주합니다. 그는 라파엘로의 완벽한 구도와 순수한 선에 매료되어 그 예술 철학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훗날 앵그르가 그린 호메로스의 신격화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을 오마주한 작품입니다.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호메로스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그림은 앵그르가 라파엘로의 후계자임을 선언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의 작품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이상이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앵그르는 선이야말로 태생의 정직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품의 밑그림을 그릴 때 연필이 아닌 딱딱한 펜을 사용했고, 심지어 종이를 누른 압력만으로 희미한 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그는 완벽한 선을 위해 철저한 대생을 고집했죠. 이러한 철저한 대생은 그의 유화 기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앵그르의 그림을 가까이서 보면 붓 자국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매끄럽습니다. 그는 물감을 얇고 투명한 층으로 여러 번 더 칠해 올리는 글레이징 기법을 즐겨 사용했죠. 이를 통해 피부는 마치 도자기처럼 매끈하고 윤이 나는 듯한 질감을 얻었고, 색감은 더욱 깊고 풍부해졌습니다. 앵그르의 이러한 아카데미즘은 낭만주의나 인상주의와는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들라크루아가 격렬한 감정을 담기 위해 물감을 두껍게 겹쳐 올리고, 모네가 빛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붓 자국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면, 앵그르는 완벽한 형태를 완성하기 위해 수많은 덧칠을 반복하며 인내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구조적으로 탄탄하고 인물의 형태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함을 보여주죠. 이는 앵그르가 낭만주의와는 다른 조형적 아름다움의 본질을 추구했음을 증명합니다. 앵그르가 선의 완벽을 추구할 때 그의 라이벌 들라크루아는 격렬한 색채와 감정으로 미술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붓터치와 역동적인 구도로 혁명의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하죠. 앵그르는 들라크루아의 작품을 보며 붓으로 불을 지르는 것 같다고 혹평했습니다. 반면 들라크루아는 앵그르를 선을 그리는 장인이라 깎아내렸죠. 그들의 대립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선과 색채, 이성과 감성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미술 사조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앵그르는 자신이 그렇게 혐오했던 낭만주의의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그린 그랑드 오달리스크는 고전주의의 규칙을 파괴하며 낭만주의의 매혹을 담아냈죠. 이 그림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미술계는 경악했습니다. 인물의 등뼈가 무려 3개나 더 많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부학적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앵그르는 의도적으로 등을 비현실적으로 느려 선이 만들어내는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이국적인 터번과 공작 깃털 부채, 담배 파이프 등은 낭만주의자들이 열광했던 동양적 소재의 상징이었죠. 앵그르는 고전주의의 완벽한 선이라는 도구로 낭만주의의 독특한 감수성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한 앵그르는 낭만주의의 대중적인 서사에 매료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16세기 서사시 광란의 오르란도에서 낭만주의 화가들이 사랑했던 극적인 장면을 가져왔죠. 바로 용맹한 기사 로제가 바다괴물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안젤리카를 구하는 순간입니다. 광란의 오르란도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 시인 루도비코 아리오스토가 16세기 초에 쓴 장편 서사시입니다. 앵그르의 안젤리카를 구출하는 로제는 바로 이 극적인 순간을 포착한 것입니다. 작품 속 히포그리프를 탄 기사 로제와 바위에 묶인 안젤리카의 모습이 서사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넣었죠. 앵그르의 작품을 보면 이야기의 긴장감보다는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완벽한 구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물의 표현을 보면 바위에 묶여있는 안젤리카는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고전 조각상처럼 완벽하고 침착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몸은 앵그르 특유의 매끄럽고 부드러운 선으로 표현되었으며 신화 속 여신처럼 이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실의 감정적 혼란을 배제하고 오직 순수한 아름다움만을 추구했던 앵그르의 예술 철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작품의 구도는 화면을 가득 채우는 로제와 히포그리프의 역동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앵그르는 혼란스러운 장면을 차분하고 고전적인 형식 안에 담아내어 낭만주의적 소재를 고전주의적 미학으로 완벽하게 제어했습니다. 이 작품은 1819년 파리의 살롱전에 출품되었습니다. 당시 평론가들은 작품의 뛰어난 기법에 찬사를 보냈지만 동시에 안젤리카의 포즈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위기에 처한 인물이 너무나 무표정하고 경직되어 있다며 생동감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앵그르가 감정보다 형식적 완벽함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생긴 논란이었죠. 이 논쟁은 훗날 앵그르가 낭만주의 화가들과 격렬하게 대립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앵그르의 예술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향한 철학적 탐구였습니다. 그는 자연은 때로 추하기 때문에 예술가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해야 한다고 믿었죠. 그의 그림 속 비현실적인 인체는 단순한 기법적 선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불완전한 현실을 넘어선 완벽한 형태의 미학을 향한 그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철학은 앵그르를 평생 논쟁의 중심에 서게 했습니다. 당대 비평가들은 그의 작품을 두고 차가운 완벽주의와 생명 없는 조각이라는 혹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붓자국이 보이지 않는 매끈한 표면과 무감각해 보이는 인물들이 보는 이에게 차갑고 정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옹호자들은 앵그르의 작품이야말로 모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순수한 미만을 남긴 순수주의의 극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앵그르는 낭만주의의 격렬한 감정 대신 절제된 형식과 완벽한 선을 통해 고전주의의 숭고미를 완성하려 했던 것입니다. 앵그르의 진정한 천재성은 그의 초상화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는 수많은 귀족과 부르주아의 초상화를 그렸고 그들의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격까지 완벽하게 포착해냈습니다. 베르탱 씨의 초상은 앵그르의 초상화 중에서도 단연 압권입니다. 그는 언론인이자 저널리스트 그리고 저명한 신문의 편집인이었던 베르탱의 위엄을 표현하기 위해 몇 번이나 스케치를 반복했고 결국 이 위대한 초상화를 완성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무릎 위에 얹은 두툼한 손은 베르탱의 강인한 성격과 시대를 지배했던 부르주아 계층의 위엄을 생생하게 보여주죠. 이는 고전주의의 철저한 대생 위에 낭만주의가 추구했던 인물의 심리 묘사를 더한 결과였습니다. 앵그르의 여성 초상화는 더욱 매혹적입니다. 그는 비르지니 모아테시의 부인의 초상에서 이상화된 여신의 모습을 재현하는 동시에 거울을 통해 보이는 부인의 옆모습을 그려 넣어 입체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냈습니다. 앵그르는 완벽한 선을 통해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과 함께 한 개인의 독특한 개성까지 놓치지 않고 포착했던 것입니다. 앵그르는 고전주의의 마지막을 장식했지만 그 유산은 현대미술에까지 이어집니다. 인물을 극도로 이상화했던 그의 태도는 훗날 드가의 인물화에 영향을 주었고 인체를 과감하게 왜곡했던 그의 방식은 피카소와 같은 입체파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앵그르는 단순한 고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선과 형태라는 고전주의의 언어를 이용해 이국적인 감각과 심리적 깊이라는 낭만주의의 메시지를 전했던 독특한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엄격한 규칙 속에서 완성되는가? 아니면 불완전함을 통해 드러나는가?